수족냉증은 손발이 찬 증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질병이 아닙니다. 반면 레이놀 증후군은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돼서 혈액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둘 다 증상이 비슷하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레이놀 증후군이 있다면 추위에 노출될 경우 손발이 차다 못해 피부색이 하얗다가 파랗게, 더 지나면 붉게 3단계로 변하면서 통증도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 중 약 30%는 실제 이 레이놀 증후군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하니 본인의 증상 중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며 만성화될 경우 피부 괴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부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오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족냉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노화의 과정으로 갱년기에 발생하는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터널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이 있을 시 동반되는 대사기능 저하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피가 말초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부족할 경우에도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이 부족하여 청순가령 체형에서도 수족냉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수족냉증은 설명드린 것들 중 어떤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족냉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을 스스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하면 운동을 하여 근육량을 늘리고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을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교감신경 항진이 제어가 안 될 경우 상담을 통해 교감신경 차단술 같은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족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 이상 많으며 젊은 여성보다 40대 이상 중년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날이 추운 겨울이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날이 따뜻하여 정상인 사람이 추위를 느끼지 않더라도 냉증이 있는 사람은 손발이 시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의 상담과 처방과는 별개로 스스로 수족냉증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발을 추운 환경에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손발이 닿는 것을 피하고 장갑과 양말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행동했다가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손발이 차가운데 근육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는데 근육이 없으면 충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년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니 수족냉증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통한 근력 향상이 필수입니다. 셋째, 냉증이 있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세상에서 우리는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암과 치매까지 발병하여 인생 중후반을 고통의 나날 속에 보내다가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먹는 습관을 바로잡고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수족냉증이 있을 경우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좋습니다.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상열 하안의 몸에는 전신욕이 아닌 반신욕이 좋은데요. 이유는 배꼽 하부가 따뜻하면 열기가 상체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랫배가 차거나 무릎 아래로 시리다면 자신의 몸이 상열 하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신욕이 어렵다면 핫팩을 하복부에 자주 대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조금 전에 언급한 상열 하안과 반대로 상한 하열을 말하는 것으로 상체는 차고 하체는 따뜻해야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일러가 바닥을 덮이면 하부의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위로 올라가 방 안 전체 온도를 올리듯이 하체의 열이 상체로 올라가면서 전신의 체온 균형이 맞춰지는 원리입니다. 다섯째, 수족냉증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담배는 끊고 커피는 줄여야 합니다. 몸을 냉하게 하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은 흡입하는 순간부터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담배는 끊어야 하며 과도한 카페인도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커피 또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계피, 생강, 대추, 파, 마늘, 홍삼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 재료로 만든 차를 따뜻하게 자주 마시는 것도 권장되며 기본적으로 음식은 차가운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이 없음에도 수족냉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도록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몸을 탈피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란 스스로 몸을 제어하는 자율신경계의 하나로 부교감신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으로 피가 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말초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생존에 우선적으로 대처하도록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사회가 발달하면서 현대사회는 삶 자체가 생존의 연속이다 보니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되는 인체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말초혈관 수축으로 수족냉증이 동반되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킬 수 있도록 몸을 덮이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고 요가와 명상, 태극권과 같은 정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자가 개선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추위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온 유지하기. 둘째,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셋째, 건강에 좋은 식습관 유지로 건강한 신체 만들기. 넷째, 반신욕, 족욕, 핫팩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전신 혈액순환 개선하기. 다섯째, 따뜻한 물 마시고 커피는 줄이고 담배는 끊기. 여섯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 생강, 대추, 파, 마늘, 홍삼 섭취하기. 일곱 번째, 요가, 명상,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기.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도록 수족냉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올겨울이 다른 해보다 추운 것 같은데요. 수족냉증을 비롯하여 겨울철에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머리와 뒷목에 찬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